고 전유성님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고인과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맺어왔던 개그맨 최양락 씨는 고인이 마지막까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밝히며 애통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양락 씨는 지난 3일 전 사랑하는 아내 팽현숙 씨와 함께 전유성 선배님이 입원해 계시던 병원을 직접 찾아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전유성 선배님의 딸과 사위로부터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네가 제일 간절히 생각난다는 메시지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 잠시 머물고 있던 최양락 씨는 이 비보를 듣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날 급히 귀국하여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최양락 씨는 전유성 선배님과의 마지막 만남을 생생하게 회상하며 형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특유의 유쾌함을 잃지 않으셨다. 본인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지만 전혀 내색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유쾌하게 저를 맞아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숨 쉬는 것을 힘들어 보이셨지만 말씀은 놀랍도록 또렷하게 하셨다는 그의 증언은 고인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개그맨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최양락 씨는 형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진정한 개그맨으로 살다 가셨다며 고인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존경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소중한 인연은 최양락 씨가 개그계에 데뷔한 직후부터 시작되어 무려 45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양락 씨는 대학교 1학년 때 개그 콘테스트에 당당히 출전하며 방송계에 첫 발을 들였고 그 직후 존경하는 전유성 선배님을 직접 찾아가면서 이처럼 오랜 시간 지속될 귀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형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그맨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 팽현숙 씨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유성 선배님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처럼 깊은 사제지간이자 끈끈한 동료애를 나눴던 두 사람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먹먹한 감동과 함께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코미디계의 영원한 대부 코 전유성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한 수많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새벽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와 대세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 부부를 비롯한 대한민국 코미디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후배 개그맨들은 물론 코미디언 이봉원 씨의 사랑하는 아내이자 최근 건강 문제로 투병 중인 박미선 씨도 비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며 힘든 몸을 이끌고 조문에 나서 주의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박미선 씨는 어려운 몸을 이끌고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며 깊은 애도의 마음과 존경심을 표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명배우 박중훈 씨 또한 전유성 선배님은 저에게 친형님 같은 존재였다며 전유성님의 갑작스러운 부고에 엄청난 충격과 깊은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고인의 오랜 시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후배였던 최양락 씨, 역시 전유성 선배님은 제 인생의 스승과도 같은 위대한 인물이라며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고즈넉이 마련된 빈소에는 이홍렬 씨가 빈소 첫날부터 모든 조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으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겼습니다. 이홍렬 씨는 수많은 근조화환을 보내온 연예계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바라보다 결국 참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최양락 씨 역시 상주 자격으로 빈소를 묵묵히 지키며 후배들을 맞이했고 고인을 향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의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미디계의 영원한 대부로 불리는 고 전유성님의 빈소에는 전 SM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이수만 프로듀서가 직접 찾아와 추모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이날 빈소에는 오전 일찍부터 코미디계의 원로 선배들인 김학래, 임미숙, 이용렬, 이상벽, 박승대 씨를 비롯해 후배 개그맨 신봉선 씨 등이 찾아와 고인의 영정 앞에서 깊은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이경실, 유재석, 지석진, 허경환, 김지민 씨 등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들이 줄지어 조문을 이어갔으며
이들은 모두 침통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조용히 빈소에 들러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빈소를 가득 메운 근조화한 행렬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콤비 심영래 씨를 비롯해 엄영수, 박미선, 박준영, 김지혜, 김준호, 김지민, 김대희, 유민상, 김민경, 홍윤아, 고명환, 최양락, 팽현숙, 진미령, 이윤석 씨 등 수많은 연예인들과 배우 박중훈 씨, 인기그룹 코요테 등이 정성껏 준비한 근조화환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최희영 장관, 전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겸 프로듀서 이수만 씨, KBS 한국방송 사장 박장범 씨,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 씨, MBC 인기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제작진 일동, MBC 예능본부 장호성 PD, 메타코미디 대표이사, 정영준 씨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그의 발자취를 기렸습니다. 특히 이수만 프로듀서는 전유성님과 생전,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인연을 맺고 있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수만 씨가 SM 아이돌 중 예능감이 탁월한 슈퍼주니어의 희철, 이특, 신동을 전유성님에게 직접 보내 개그 특훈을 받도록 했다는 일화는 연예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전유성님의 가르침과 영향력으로 인해 연예계에 예능돌이라는 신조어가 처음으로 탄생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문화적 영향력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그는 아이돌이 단순히 노래와 춤만 하는 것을 넘어 예능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전유성님의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다재다능한 재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수 진미령 씨가 정성껏 보낸 근조화환도 빈소. 한켠에 고즈넉이 놓여 많은 이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사로잡았습니다. 진미령 씨가 보낸 근조화환에는 가수 진미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간결하지만 진심이 담긴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진미령 씨는 1993년부터 고 전유성님과 깊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안타깝게도 2011년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은 올렸지만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애틋함을 더합니다. 비록 과거의 인연이었지만 진미령 씨가 직접 보낸 근조화와는 고인과의 깊었던 관계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며 애틋하고 먹먹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코미디언 김경식, 이동우, 심영래 씨도 개그계의 영원한 대부 전유성님의 빈소를 찾아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26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전유성님의 빈소가 엄숙하게 차려진 가운데 오남이 김경식, 이동우 씨가 3355 찾아와 조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동우 씨는 오랜 절친인 김경식 씨의 세심한 부축을 받으며 빈소를 찾았고 전유성님의 영정 앞에서 굳게 담은 입술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오나미 씨는 김경아 씨 등 친한 동료 개그우먼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고 코미디계 대선배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정중히 헌화하며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심영래 씨 역시 비통하고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빈소를 찾아 고인에게 애도를 표해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빈소에는 이홍렬, 최승경, 최양락, 팽현숙 부부, 박승대, 이상벽, 데니초, 신봉선, 강주원, 조진영 씨 등 수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찾아와 고인의 마지막 길에 깊은 위로와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고인이 생전에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경실 씨는 고 전유성님과의 마지막 대화를 회상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이경실 씨는 지난 9월 26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코미디계 개그계의 영원한 거목이자 큰오빠가 드디어 돌아가셨다고 비통한 심경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매우 자세하고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요일 녹화가 끝나고 하늘에서는 무섭게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때 직감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오빠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다며 그 길로 오후 2시쯤 서울을 출발하여 전북대병원에 5시 30분쯤 가까스로 도착하여 오빠를 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실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전유성님의 사랑스러운 가족인 따님과 사위, 그리고 그녀의 소중한 후배인 김신영 씨가 전유성님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물수건을 갈아가며 정성껏 간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경실 씨는 오빠가 신영이의 교수님이었다고 들었다. 제자로서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정말 고마웠다며 김신영 씨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경실 씨는 당시 전유성님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오빠는 열이 많이 나시는지 환자복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계셨고, 상의는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고 계시면서 산소호흡기를 통해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전유성님에게 다가가 특유의 유머러스한 말투로 "우리 오빠 이렇게 섹시하게 누워 계시네?" 하고 농담을 건넸고, 전유성님 또한 힘든 와중에도 "너희들 보라고 내가 이러고 있지?" 하며 재치 있게 농담을 받아주셨다고 회상했습니다. 이경실 씨는 전유성님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우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전유성님은 힘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나는 너희들이 언제나 자랑스럽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라고 따뜻한 덕담을 건넸고, 이경실 씨는 눈물을 참으며 우리도 오빠가 계셔서 늘 든든했고 먼저 전화해서 저희를 살뜰히 챙겨주시는 오빠께 언제나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오빠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에 전유성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냐. 내가 너희에게 더 고마워라고 한마디라도 더 전하려 애쓰셨다고 이경실 씨는 덧붙였습니다. 이경실 씨는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 오빠의 손을 물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드렸다. 그리고 저절로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다. 숨 쉬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 하셔서 정말 안타까웠다며 당시에 애통하고 절절한 심경을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실 씨는 어젯밤 9시 5분에 영원히 잠드셨다는 문자를 받았다. 오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안히 영면하세요. 잘 가요, 오빠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며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와 변치 않는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처럼 전유성님은 단순한 코미디언을 넘어 코미디계의 위대한 스승이자 따뜻하고 자상한 선배로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독보적인 유머, 감각과 개그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그리고 후배들을 향한 한없는 애정은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정신과 유산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코미디계의 길이 길이 이어질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 건강 악화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오르내렸던 전유성 님의 소식 되겠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짧게나마 전달해 드렸는데, 이 전유성 님이 요렇게 굉장히 야윈 모습으로 통화하던 장면이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 악화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짜 뉴스다, 그냥 너무 어불성설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모습 자체가 심상치 않다,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니겠냐 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국 전유성 씨에 대한 긴급 뉴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면 전유성 사망 25일 오후 9시 5분 전북대 병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잠시나마 조금 이 전유성님에 대한 어떤 명복의 마음을 빌어주시길 바라고, 지금 보면 최신 순으로 검색했을 때 결국 폐기흉 치료 입원 중에 사망하고 말았다, 결국 폐기흉이 악화되고 말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족으로는 따님인 이 제비씨가 함께 병원에 있다고 하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날 9시 5분께 세상을 떠났다. 유족으로는 딸 제비씨가 있고 장례는 희극인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이다. 전유성은 1969년 방송작가로 방송가에 발을 디뎠다. 유머 1번지, 개그 콘서트 등을 통해 다양한 개그를 선보였다. 개그맨 지망생들을 모아 양성하고 무대에 오를 기회를 주는 등 후배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개그계의 대부로 불려왔다. 희극인이 코미디언이라고 불리던 시대에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야말로 이 예능계의 어떤 신화적인 존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폐기흉 치료를 받다가 상황이 호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고 말았을까? 한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관계자 역시 유일한 가족이었던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미 마음의 각오는 했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날 직접 내려가 병문안을 했었던 이 한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김학래 회장은요. 가족과 장래 문제를 놓고 협회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이미 코미디 협회장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코미디 협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진다고 합니다. 이 유족과 코미디 협회는 조문객들의 편의와 공간적 이유를 들어 전북대병원이 아니라 현대 아산병원 등으로 서울로 장례식장을 옮기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전날 전북대병원을 찾았던 코미디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2, 3일 전부터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이고 정신이 들었을 땐 유일한 혈육인 따님한테 자신의 사후에 대한 유언도 남긴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전유성님은 이미 지난 7월 초 기흉 관련 시술을 받은 바가 있고 이후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어 최근 다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소생하지 못했다고 해요. 방송 코미디언 협회는 전유성님의 상태가 위독해지나 직접 병문안에 갈 수 없는 실원들에게 1, 2분 내외의 영상 편지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내달라라는 긴급 공지를 냈다고 합니다. 협회 차원에서 전유성님과 추억이 담긴 후배들의 메시지를 선배 사랑 영상 편지로 묶어 전달하기 위해서였는데 글쎄요. 어찌됐건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마셨습니다. 사실 많은 후배들이 호전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개그맨 김대범 씨도 전유성 건강 악화에 파격적으로 쾌차하여 웃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김대범 씨 역시 전유성 코미디 극단에서 배웠고 그 덕분에 개그맨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아프신 모습 자체를 상상할 수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파격적이고 기발한 모습으로 후배들을 놀라게 해주시고 웃겨주시던 분. 이번에도 파격적으로 쾌차하셔서 후배들과 국민들을 웃겨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건강을 회복하실 거라고 믿는다. 여러분도 함께 믿어달라. 라고 했지만 이게 결국 지켜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속보로서 전유성님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빗발치고 있거든요. 장례 자체가 코미디 협회장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 전유성님이 굉장히 위독해졌고 영상 편지를 부탁한다라는 이 긴급 사태까지 벌어지는 동안의 이 일련의 타임라인, 과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6월달 기흉 수술을 받아서 종합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였거든요. 산소 호흡기를 착용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굉장히 입원해 있지만 의식이 있다. 그리고 양쪽 폐에 기흉으로 공기가 차 있어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라 이 산소 호흡기를 착용했을 뿐이다. 예후에 따라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사를 접해서 들었던 내용은 전혀 달라요. 폐 기흉으로 입원, 호흡이 힘들지만 이야기는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 호흡이 힘들어 산소호흡기를 착용했을 뿐이다.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100m 달리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숨이 찬 것처럼 힘들게 호흡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오면 알아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 이러한 말이 나왔었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서 산소 마스크에 의존할 뿐 위독한 상태는 아니다. 근데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유성님이 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단 얘기예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 상황을 숨기고 계속해서 위독하지 않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왜 계속 나왔을까요? 저는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당시 때 직접 인터뷰 내용을 살펴봐도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전유성님 측의 관계자입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흉으로 한 달간 입원해 수술했다. 이번에도 호흡이 어려워서 병원을 갔는데 역시나 양쪽에 기흉이 차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본디 기흉 수술이 한쪽 폐가 멀쩡해야 그쪽 폐를 이용해서 숨을 쉬며 다른 쪽 수술이 가능하다. 의료진 말로는 두 쪽 다 안 좋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폐가 주름이 퍼져서 이 공기가 빠지길 기다려야 한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분명히 적혀져 있죠. 건강위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전유성님이 원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걸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숨쉬기가 어려워 산소 마스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자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제자들이 선생님 소식에 놀라서 소문이 와전된 거다. 그래서 23일 날 우르르 병문안으로 오고 있다. 의식도 있고 의사소통도 된다. 이전에는 병문안 오면 같이 농담도 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숨이 차서 말을 길게 못한다. 다들 지켜보다가 그냥 간다. 김신영, 이영자, 최양락 등이 다 왔다 갔다. 그래도 전부 다 알아보고 숨이 가빠 오래 대화를 못하지만 짧게나마 한다. 다들 건강하게 말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미 이 당시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숨쉬기 어려운 게 위독한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완쾌하시길 바란다. 굉장히 수준 높은 개그감을 갖고 있었다. 위독한 상태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저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는데 그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이 건강위독설은 사실 무근이다.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낼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오게끔 그 관계자란 사람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충격적이죠.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자기가 지금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다 공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미 지난 6월달 조동아리 유튜브 채널에 등장했을 때 몰라보게 헬쑥해진 모습으로 눈길을 이미 끌었습니다. 급성폐렴도 알았었기 때문에 전유성님은 병문안을 와서 노인네들이 가는 건 다 폐렴 때문이래 라는 이야기를 한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면전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 라고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나이가 49년생으로 76세다 보니 뭐 고령이라면 고령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는 고령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당시 때 모습으로도 굉장히 야위였고 좀 위독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는 사망설도 나왔고요. 굉장히 위독하다라는 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댓글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가짜뉴스다. 아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전유성 씨 괜찮다던데 뭘 사망을 했냐?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뒤늦게 지금 이렇게 기사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폐기흉 악화로 아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만약 그 관계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짜 위독하다라는 걸 제대로 알렸다고 한다면 더 많은 개그계의 선후배들, 더 많은 지인들이 전유성님을 찾아가 생전에 인사도 드리고 조금이나마 가시는 길 배웅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전유성님의 건강 상태 악화에 대한 타임라인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 사태가 오기까지 굉장히 의문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지금 가족으로 남아있는 가족이 바로 따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당초 따님에 대한 이 유서도 함께 남겨놓기도 했었습니다. 장례도 직접 지시를 했었죠. 근데 전유성님이 워낙 개그계 대부다 보니까 이 따님에게 전 재산을 또 상속하는 게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전까지 나왔었던 내용을 보면 사실 병문안을 다녀온 후배 입장에서는 그동안 위독하다, 아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 주가 고비라는 말이 맞다. 병원 측에서 대비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따님에게 사후에 대한 유언을 남겼지만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공지된 것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전유성님의 사태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